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챗GPT, 바드, 빙, 챗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실무적으로 어떤 제품이 가장 뛰어난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이 세 제품 중에서 누가 가장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교해볼 실무 분야는 데이터 수정 영역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떤 비서가 가장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가짜 데이터는 사용자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 이메일에서 사용자명을 익명화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GPT 결과물을 먼저 볼게요. 익명화도 잘 했을 뿐더러 어떤 방식으로 익명화를 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네요. 바드는 안타깝게도 바로 포기를 해버리네요. 세 번째로 빙챗을 볼게요. 빙챗은 익명화를 도와주진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 익명화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은 아닌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도 잘하고 포맷도 잘 유지시켜주는 GPT에게 1점을 주고 싶네요.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은 바로 이메일 쓰기입니다. 업무 중에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메일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야 될 이메일을 어떤 비서가 더 잘 써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케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일잘러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제품 광고를 하려는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GPT 결과물을 먼저 볼게요.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 협업의 장점, 협업 아이디어, 협업 방식, 클로징까지 모두 완벽하게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드는 내 소개, 채널 소개, 회사 소개, 협업 제안, 협업 내용, 조건, 협업 방법, 클로징까지. 바드도 참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준 것 같아요. 빙은 이메일을 대신 써주진 않네요. 살짝 아쉬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나 대신 잘 써준 GPT하고 바드에게 1점씩 줄게요. 세 번째는 바로 문서 첨삭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정말 많은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 제안서, 보고서, 계획서 이런 문서들을 다 작성하고 보고하기 전에 첨삭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업하고 있는 팀에게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묻는 이메일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GPT 결과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마감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다음 계획까지 피해 나갈 구멍이 없게 이메일을 수정해주네요. 그 다음은 바드의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이메일의 포맷에 맞게 간단하게 이메일을 적어주는데요. GPT가 조금 뭔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감이 있다면 바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빙챗은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퀄리티의 대답은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첨삭을 잘해준 GPT하고 바드에게 1점씩을 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비교해 부분은 PPT 초안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PPT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PPT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비서가 가장 일을 잘할까요? 나무위키에서 카카오톡의 발전이라는 글을 스크래핑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PPT 초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먼저 GPT 자료를 보실게요.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요점을 정리하고 제목과 핵심 내용을 잘 골라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드 같은 경우는 잘 요약은 했지만 PPT에서 쓰기에는 이런 글 하나하나가 너무 장황한 것 같아요. 빙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PPT 초안을 만들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을 잘해준 GPT에게 1점을 줄게요. 다섯 번째로 비교해볼 업무는 번역입니다. 일을 하다가 빠르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한국어에서 또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비서가 번역을 잘할까를 알아볼게요. 온라인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위키피디아 모두 아시죠? 위키피디아가 무엇인지 영어로 된 설명을 가지고 왔어요.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챗GPT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번역을 참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바드를 볼게요. 구글 번역은 워낙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바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문장 단위 하나하나를 번역해주는 거 보니까 영어가 익숙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참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빙챗 역시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을 만큼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비서들에게 1점씩 주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교해볼 분야는 링크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않더라도 비서 혼자서 링크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요약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비서가 링크 하나만 가지고 요약을 잘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에 대한 뉴스 링크를 요약해달라고 할게요. 이번엔 바드를 먼저 볼게요. 당황스럽게도 바드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하고 살짝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버리네요. 바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네요. 빙챗 역시 기사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챗GPT 역시 이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드하고 빙챗처럼 거짓말을 하진 않네요. 아직은 링크만으로 요약을 해달라는 거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 라운드에는 아쉽지만 그 아무도 점수를 따지지 못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비교할 내용은 문서 내용 요약입니다. 링크로 요약이 안 된다면 내가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줬을 때 어떤 비서가 일을 가장 잘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본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에 대한 뉴스 링크를 요약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바드 한 줄로 요약하는 기능이 참 멋있네요. GPT는 요약은 잘했지만 바드에 비해서 조금 장황하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빙 AI를 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세 줄로 요약을 해버리네요. 한 문장으로 잘 요약을 해준 GPT와 바드에게 1점씩 줄게요.
8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검색입니다. 사실 바드하고 빙은 검색에 탁월한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GPT하고 검색 분야에서 겨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수면에 관련된 논문 3개를 찾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바드를 먼저 볼게요. 실제 리서치의 핵심은 소스 또는 어디서 퍼왔는지가 중요한데요. 바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챗GPT는 논문 제목, source, 요약까지 해주지만 하나하나 잘 찾아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논문 사실 없는 논문들이거든요. 빙챗은 실제 논문을 찾아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거기에다가 링크까지 있으니 논문 자료를 찾는데 참 유용할 것 같아요. 검색 부분에서는 빙챗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빙챗에게 1점을 줄게요. 9번째로 비교해볼 것은 이미지 검색입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누가 더 빠르게 찾아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홍대에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먼저 GPT를 볼게요. GPT는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은 바드입니다. 검색의 왕 구글이 개발한 바드는 뜻밖에도 이미지 검색을 제대로 하지 못하네요. 마지막 빙은 홍대 거리 사진을 잘 찾아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검색의 왕자를 넘보는 빙에게 1점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비교해 볼 것은 여행 계획 세우기입니다.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휴가 날이죠. 여행 계획 세우기를 누가 가장 잘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가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달라고요. 먼저 GPT가 이야기한 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제주 시내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문제입니다. 우도,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등은 제주도 시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루트를 조금 짜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드를 볼게요. 바드 좀 숨막히게 계획을 짜주네요. 근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날 서귀포시장은 제주도 남단에 있고요. 용두암은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주 남단에서 북단까지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굳이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빙챗을 한번 볼게요. 빙챗은 계획을 세워주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짜준 자료를 찾아주네요. 그나마 고맙다고 느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주지 않고 그나마 참고할 만한 자료를 건네주는 빙 AI에게 1점을 주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GPT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실무 영역에서는 GPT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검색 부분에서는 빙 AI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GPT를 기본으로 쓰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빙 AI로 채워나가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으신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꿀팁을 얻고 싶다면 너 일 잘한다. 감사합니다.